네, 파워 시스템으로 오늘 장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석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장은 어제 이제 예상해 주신 대로 역시 이제 선물적 흐름에 따라서 또 이제 하락으로 좀 돌아섰습니다. 오늘 시장 한마디로 좀 어떻게 정리되겠습니까? 네, 삼성전자 왜곡 그리고 이제 투기적 등락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를 왜곡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이게 이제 어떤 수급적인 요인 때문으로, 그러니까 어떤 그 다른 펀더멘탈이나 다른 어떤 개별 재료가 아닌 수급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삼성전자 때문에 시장의 질서가 어지럽혀지고 있어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코스피 200 안에 이제 삼성전자의 영향력이 상당히 커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종합주가 지수는 한 4.8% 밖에 안 빠졌는데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만약에 우리 시장 시가총액에서 제외를 한다라고 하면은 오늘 종합주가지수는 적어도 한 2, 3포인트 이상은 빠졌어야 될 자리거든요. 거기에 저 보면은 그 종목의 등락 흐름도 보면은 오늘 하락 종목수가 상승 종목수도 월등히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 입장에서는 이거는 왜곡이란 말이죠. 왜 그러냐면은 개인 투자가들 쪽에서는 지금 종합주가에서 대비해서 시장에서 실전 매매를 할 경우에는 손실을 보는 구간이지 사실은 수익 나는 구간이 아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시장의 큰 틀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웹더 독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물에 의해서 현물이 주도되는 장세.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선물 시장의 세력들이요. 삼성전자 한 종목 갖고서만 매매를 해도요. 충분히 선물 시장의 그 제어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흐름들이 최근 우리 장세에서 왜곡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래요. 삼성전자가 움직이지 않는 장이 오히려 개인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투자 그리고 예측 가능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장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삼성전자의 그 한 종목의 어떤 그 시장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서 변동성이 그만큼 커지고 있고 투기적 흐름이 그만큼 확대되고 있다는 점. 이런 의미로 우리가 삼성전자를 수익 관점이 아니라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는 관점 쪽에서는 왜곡 상황으로 이해하는 게 맞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는 이제 그룹주 어떤 동반 강세를 좀 이끌고 있는 주도주격인 것 같은데요. 삼성물산이나 또 우선주들 흐름, 또 생명 이렇게 같이 올랐는데 이런 부분의 강세는 좀 이어진다고 보세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시장을 접근을 할 때 사실은 전체적인 시장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개인 투자가들이 얻기 위해서는 어느 특정 종목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움직이면은 사실은 그건 잘못된 시장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생활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과정이 극대화돼 버리면 그건 잘못된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대가 고르고 평준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너무 시장의 흐름이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그룹 관련주에다가 전체적인 관점이 집중돼 버리니까 그 밖에 여타 종목들, 여타 시세의 흐름들이 자꾸 왜곡된 상황이라든지 정상적인 흐름이 연출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최근의 시세 흐름이 사실은 또 우리가 시세를 또 들여다보면요, 삼성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LG그룹 관련주들의 흐름이 또 좋아요. 근데 우리가 시대를 볼 때 가령 이제 삼성전자보다 최근에 제가 이제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LG 이노텍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게 다른 게 뭐냐면은 삼성전자라는 주식은 최근 4, 5년 동안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던 주식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개인 투자가들 입장에서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LG그룹 관련주들 특히 이제 LG전자라든지 이노텍 같은 종목들의 경우는 최근에 올라왔지만은 최근 4, 5년 주가 흐름을 보면은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볼 때 너무 삼성그룹 관련주 중심으로 세대응을 하는 것은 지금 대안이 없기 때문에 자꾸 그쪽으로 모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보는 게에서는 그거는 절대적으로 이게 객관적인 어떤 시세 관점 측면 속에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는 대응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일단 일부 섹터로 좀 이제 쏠림 현상 때문에 시황이 좋지 않다라고 좀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랑 LG전자가 올라가게 되면서 또 한편에서는 그 화학과 철강, 조선건설기계 이렇게 소재 산업재고는 좀 안 좋았습니다. 요게 이제 이 섹터가 동시에 좀 밀린 부분은 어떤 요인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장의 구조를 제가 이제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최근 시장의 전체적인 그 컨셉이 선물을 중심으로 한 시세 흐름에 연동되어 있다.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은요, 사실 시세 흐름을 사실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은 지금 보면은 삼성그룹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일부 자동차 관련 섹터들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 배경 중에 하나가 물론 그 종목들이 가지고 있는 펀더멘탈의 가치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도 움직이는 면이 없잖아 있겠지만은 이게 선물 시장의 흐름과 연계돼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사실은 매수의 주체자가 누구냐?
외국인이 아니라 기계란 말이죠. 프로그램 매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좀 보면은 사실 장 마감 무렵에 종합주가 지수가 한 6포인트, 7포인트 마이너스에서 4.8포인트 마이너스로 약간 줄었잖아요. 이게 왜 그랬냐면은 막판 동시효과 때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시장의 흐름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종목들의 흐름이라는 것이 결국은 프로그램 매매와 그다음에 시장의 전체적인 컨셉, 즉 선물상의 주도 세력들의 흐름에 의해서 대형주들의 등락이 연출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별 흐름을 가지고서 현재 그 시세 접근을 하는 것은 그 큰 시장의 틀 안에서 볼 때는 그다지 바람직한 대응 포인트가 아니다. 뭐 이런 관점으로 좀 정리를 해드릴 수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종목 얘기를 좀 잠깐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항상 보고 계신 종목군들이 LG 이노텍, 또 이제 현대 미포, 현대 유아 이런 쪽들인데 이런 쪽들은 계속 좀 전략적으로 접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의 대안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최근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특히 이제 시장의 이제 변동성이 확대되니까 코스닥의 종목별 흐름으로 막 자꾸 집중하시는데 저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은 그 헤드앤숄더 패턴이 완성되는 가운데 지금은 마지막 파동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보는 게서 물리는 파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나마 이제 검증된 종목만 가지고 하자 이런 측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LG노텍 같은 경우 사서 그냥 묻어두면은 거기에 그냥 내 현금을 묻어두면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현대 미포라든지 위아, 뭐 대한유아 이런 종목들의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종목을 이것저것 보거나 이것저것 따라다니지 마시고요. 그 종목을 정해놓고 그 종목들이 기술적인 어떤 배팅 포인트들로 접근하자는 거죠. 그런 측면 속에서 뭐 LG 이노텍을 중심으로 한 흐름, 그다음에 현대 미포를 중심으로 한 흐름, 자동차 섹터에서는 현대 위아 한 종목만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화학주 섹터에서는 대한유아 뭐 이렇게 압축한 가운데에서 그나마의 대안을 찾는 대응이 필요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김석철 전문가와 함께 파워 시스템으로 시장 정리해봤습니다.